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면 멜라닌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잡티와 기미에 관련된 문제고요. 집에서 최대한 비용을 안 들이고 기미나 잡티를 관리하는 방법은 소위 말해 홈케어 방법이 모든 거에 우선한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보다 훨씬 더 동안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색소 질환의 결정적인 꿀템. 유명한 미백 크림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은 친동생인 피부과 전문의 반재용 원장님을 모시고 기미와 잡티를 없애는 법을 좀 알려고 모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미와 잡티가 이렇게 막 늘고 저도 몇 개 생겼어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얘는 내인성 노화, 외인성 노화 두 가지가 다 관련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면 멜라닌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멜라닌 세포라는 게 멜라닌을 합성을 해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런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 역할을 못해서 멜라닌을 만들면 제거가 잘 안 되면서 피부가 침착되거나 이런 일도 생기고 노화와 굉장히 관련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라닌 세포가 어떻게 보면 제 기능을 못해서 잘못된 색소를 만들게 되는군요. 네네. 잘못된 색소들은 어떻게 보면 쉽게 제거가 안 되고 몸속에 계속 축적이 되니까 네. 축적된 멜라닌 색소들이 늘어나게 되는군요. 네. 거꾸로. 양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다거나 하면 또 제거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잡티와 기미에 관련된 문제고요. 재미있는 거는 검버섯은 달라요. 검버섯은 오히려 표피에 각질형성 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과다 증식해서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치료도 좀 달라진다는 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젊었을 때는 기미나 이런 잡티가 별로 없던 사람들이 네. 나이가 들면은 생기는 경우가 많나요? 그게 거의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피부도 깨끗하고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 자기도 검버섯도 생기고 기미도 생기고 잡티도 생기고 나 옛날에는 정말 옛날이요 이러지 않으실까요? 기미나 검버섯 이런 것들이 잘 생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어떤 공통점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런 분들은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밖에서 하는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직업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일광 노출이 많으신 분들이 확실히 잘 생기긴 합니다. 결국은 자외선 노출이네요. 네네. 꾸준히 잘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집에서든 뭐 병원에서든. 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나요? 관심이 많은 분들이 관리를 잘하게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온라인상에 나오는 많은 광고를 보고서 바르는 걸로 딱 없어지는 그 전후 사진 걸러놓잖아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저건 아닌데 이게 도대체 말이 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색소를 진짜로 제거하는 제품은요 거꾸로 정상 멜라닌도 제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백반증이 생긴 거예요. 그 정도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작용의 가능성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생기기 전에 아니면 조금 생겼을 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법 쓰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홈케어 방법이 모든 거에 우선한다.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기초 크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선크림 바르고 네네. 그 위에다가 뭐 색조 화장하고 네. 뭐 이런 기본적인 거를 잘 지키는 게 데일리 스킨케어를 잘해라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홈케어만으로 기미와 잡티를 어느 정도까지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미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흔히들 얘기하는 표피, 진피형, 혼합형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당연히 바깥쪽에 있고 최근에 생긴 애들일수록 치료가 잘 되고요. 그런 환자들은 경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는 피부과에서 처방해 주는 게 비타민C, 비타민 E, 그 다음에 트라넥사민 엑시드 이런 걸 하루 3번 특별히 문제 없는 사람들 꾸준히 복용을 해서 새로운 멜라닌 합성을 줄여주고 바르는 걸로 이런 제가 몇 가지 가져왔잖아요. 이런 제품들을 꾸준히 써서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꽤 진행된 타입의 기미나 이런 애들은 사실 피부과의 도움을 안 받고서 좋아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자기가 최대한 비용을 안 들이고 우리가 이런 기미나 잡티를 관리하는 방법은 먹는 거를 잘 먹고 두 번째는 열심히 색소를 예방하는 것들을 잘 얼굴에 바르시는 게 중요한데 먹는 거는 거의 다 항산화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부 노화를 우리가 억제하는 거니까 활성산소 때문에 결국은 피부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비타민 A나 비타민 C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드셔서 피부의 활성산소 공격을 이제 막고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노화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어떤 피부를 공격하게 돼서 결국은 멜라닌이나 이런 여러 가지 피부 노화 문제가 더 잘 생기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일수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반지용 원장님께서 색소질환의 결정적인 꿀템 요거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유명한 미백 크림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멜라논 크림. 미국에 정말 유명하신 피부과 선생님 크리그만 선생님이 예전에 기미에는 이걸 써야 된다 해서 크리그만 포뮬라에서 세 가지 성분, 레티노익 애시드라고 약간 스킨 턴오버를 빨리 하게 하는 그런 성분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하이드로퀴논 같이 중요한 미백 성분 흡수가 잘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피부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스테로이드를 써서 진정한 역할을 하는 그 세 가지 성분을 섞은 게 크리그만 포뮬라인데, 그거에 충실하게 만든 제품이 바로 멜라논 크림이라고 하는 애예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거고, 기미를 치료할 때 우리가 병원에 처방을 한다? 그러면 의사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크림이 멜라논 크림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은근히 비싸요. 얘가 25,000원? 10g에 겨우 10g이잖아요. 그러니까 꽤 비싼 거죠. 좋아 보이긴 하네요. 근데 얘는 진짜 약이에요. 저녁 때 한 번씩 자기 전에 해당되는 부위에 발라야 돼요. 저녁 때 바르는 이유는 레티노익 애시드 같은 경우는 햇빛을 보면 산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저녁 때 사용하라고 돼 있고, 사용하는 기간은 한 2, 3개월 정도 얘기를 하는데 한 번 턴오버 하는 게 28일 걸려요. 그러니까 한 달이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2번, 3번 반복했을 때까지 효과를 내면 그러면 이제 사용해도 되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거나 그러면 중지해라 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특히 얘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은 사용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이거 워낙 유명하죠. 도미나 크림. 워낙 유명합니다. 이게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성분이고요. 한 4% 정도 하이드로퀴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고, 얘도 이제 한 2달 정도 쓰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단점도 있어요. 막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진짜 약에 가까운 거란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흔히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사는 제품으로 하는데 유럽은 빠졌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피부가 정말 민감하거나 이런 소수의 환자한테는 엑소제너스 오크로노시스라고 외부적으로 이런 뭔가 써가지고 생기는 갈색증이라는 게 생겨요. 거꾸로 피부가 검해지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기 나와서 이거 좋아요, 무조건 쓰세요, 이렇게는 못하는 제품이에요. 도미나 크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고, 멜라논 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부작용들을 막으려면 어떤 제품들을 쓰고 어떤 성분이 있는 것들을 써야 되나요? 근데 알파 알부틴이 화장품 성분 중에서 하이드로퀴논의 디리버티브라고 유도체예요. 하이드로퀴논을 유도하는 물질이죠. 실제로 피부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이드로퀴논 바뀌는 거거든요. 전구체 물질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원래 얘가 크랜베리나 블루베리 이런 데에서 추출된 천연 물질인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합성해서 만들고, 원료는 훨씬 더 비싸지만 기존의 알부틴보다 하이드로퀴논보다 훨씬 더 안전하면서 효과는 베타 알부틴보다는 좋고 하이드로퀴논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하이드로퀴논만큼 효과는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은 적은 알파 알부틴이나 물질을 들어간 그런 제품들을 쓰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말씀이시죠? 항상 이제 계속 쓸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중에 그러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것과 처방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거는 결국 요거 하나네요? 네네. 처방전이 필요한 건 이 멜라논 크림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피부의 색소 침착을 좀 막을 수 있는 관리법,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자외선 차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외선을 차단을 할 때 항상 적절한 SPF 제품을 골라야 되는데, 저는 SPF의 강박증에서 벗어나라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50 이상의 제품을 꼭 쓰려고 하는데요. 30이나 50이나 실제 효과 차이는 그렇게 없기 때문에 발랐을 때 발림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제품을 오히려 오랫동안 밖에 있으면 한 번 더 발라주거나 하는 방법이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요. 얼굴 막 가리고 다니시는 그런 아주머니도 굉장히 많잖아요. 가리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효과가 더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다고 해서 100%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방법은 없죠. 반드시 약간 진정과 보습 효과가 있는 마스크팩으로 집에 와서 마무리를 하면 데일리 스킨케어의 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깨끗한 피부를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기미 잡티 이외에도 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건 역시 보습입니다. 보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그동안 길고 긴 여름이 끝나고 한절기 건조해지는 거 느끼잖아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피부 장벽이 깨지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면 결국은 주름도 잘 생겨요. 저희가 처음에는 가성주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습 같은 걸 잘하는 거는 저렴한 걸로 따지면 바세린이고요. 그거 외에도 정말 좋은 제품들 마트에 많습니다. 뭐 간단히 구해서 얼굴이나 이런 팔다리에 발라주면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피부 색소가 침착이 됐을 때, 기미 잡티가 생겼을 때 그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집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고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원장님께서 정말 피부에 대해서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장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미나 잡티 같은 경우 이미 심해지면 치료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와서 색소 치료에 경험이 많은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해주시면 친구들보다 훨씬 더 동안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